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푸른 숲속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루미에르였고 사람들은 마법 같은 별빛 하늘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 마을 한편에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름다운 공주 엘렌이 살고 있었다. 엘렌 공주는 똑똑하고 용감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자주성의 높은 탑 위로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그녀의 가장 큰 꿈은 별들이 사는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엘렌은 또다시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별빛을 따라 모험을 떠나고 싶어요. 별들이 있는 곳으로 날 데려가 주세요. 별들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소망을 들은 듯 보였다. 그날 밤 엘렌이 잠든 사이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엘렌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했다. 그녀는 구름 위에 있었고 온통 별빛이 반짝였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요정 루미가 있었다. 루미는 별의 지킴이였다. 엘렌 공주님, 드디어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군요. 이제 별이 사는 세계로 모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루미와 함께 엘렌은 다양한 별의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로마라는 별이었는데 그곳은 모든 꿈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꿈들이 형태를 이루며 별똥별이 되어 지구로 내려가곤 했다. 엘렌은 그곳에서 사람들의 꿈을 들으며 생각했다. 꿈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다음으로 그들은 시간의 별인 크로노스에 방문했다. 이 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모여 있었다. 엘렌은 이곳에서 그녀의 조상들이 어떻게 용기와 지혜로 그들의 미래를 열어갔는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힘을 배우고 싶어졌다.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빛의 별 아우라였다. 그곳은 별 중에서도 가장 강한 빛을 뿜어내는 별이었다. 아우라에 도착하자 엘렌은 자신의 마음이 맑게 비추는 것을 느꼈다. 아, 나의 소망은 더 이상 별에 닿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이미 있었구나. 그녀는 이해했다. 루미와의 긴 여정을 마치고 엘렌은 마을로 돌아왔다. 내려다본 루미에르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엘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행은 끝났지만 이곳에서 더 많은 꿈과 용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별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신의 마음속 빛을 간직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라진 꿈속의 소원은 새로운 빛으로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게 되었다. 그리고 엘렌은 마을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의 중요성을 전하였고 모두가 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공주 엘렌의 별과 함께한 모험은 영원히 별빛 아래의 전설로 남아 루미에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피에르라는 용감하고 선량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도와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숲속 깊은 곳에 신비한 연못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연못은 레테의 연못이라 불리며 아무도 그곳을 찾아가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레테의 연못에서 물을 마시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에는 오랫동안 잊고 싶어 하던 기억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 연못에 대한 전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연못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늘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모험을 즐기는 열정적인 소년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연못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피에르는 친구들인 장과 마리와 함께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은 무성한 나무들로 가득했고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연못을 찾기 위해 긴 하루 동안 숲을 헤맸지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점점 어두워지자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낙심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로하며 곧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숲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빛을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환상적인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은 달빛 아래에서 은빛으로 반짝였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연못가로 다가가 물을 한 손에 떠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물을 마신다면 너는 원하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단다. 하지만 먼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피에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삶의 모든 경험이 자신을 지금의 자신으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피에르는 친구들에게 연못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용기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친구들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고 세 사람은 연못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이미 돈이 트고 있었습니다.
피에르와 친구들은 서로 웃으며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연못의 신비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삶의 각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피에르와 친구들은 과거의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연못의 전설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베르누에서 빛이 닿지 않는 마법의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마법과 전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미신과 전설을 숭배했다. 그 숲 한가운데에는 신비한 성이 있었고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소녀 루미에르가 살고 있었다. 루미에르는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릴 적 사고로 인해 마법의 힘을 얻게 되었고 빛을 다루는 능력을 가졌다. 루미에르의 손끝에서부터 나오는 빛은 그녀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밝히곤 했다. 하지만 이 빛의 능력은 루미에르에게 축복이자 저주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무서워했고 그녀가 지닌 힘이 언젠가 마을을 위험에 빠뜨릴까 염려했다. 그들은 그녀를 숲의 성으로 내몰았고 루미에르는 그곳에서 외롭게 자랐다. 그러나 결코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숲의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무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숲은 그녀의 친구였고 루미에르는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암흑의 마법사 나크라가 프랑스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마법의 숲으로 들어왔다. 그는 숲의 중심에 있는 성에 있는 루미에르의 힘을 빼앗으려 했다. 나크라는 어둠의 마법으로 주변을 감싸며 루미에르의 빛을 꺼뜨리려 했다. 루미에르는 나크라의 접근을 느끼고 숲의 생명체들과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나무들의 힘을 빌려 보호막을 세웠고 숲의 동물들은 나크라의 어둠의 마법을 방해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자 루미에르는 모든 빛의 힘을 모아 자신의 마지막 방어를 준비했다. 격렬한 대결 속에서 루미에르는 나크라와 맞서 싸웠다. 나크라는 어둠으로 숲을 삼키려 했지만 루미에르는 자신의 빛으로 어둠을 밀어냈다. 숲의 생명체들은 루미에르에게 힘을 주었고 그녀는 점점 강해졌다. 결국 루미에르는 자신의 빛으로 나크라를 퇴치할 수 있었고 마법의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나크라가 물러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들은 루미에르가 마을을 그리고 숲을 구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루미에르는 그들에게 화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빛을 사용할 줄 아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루미에르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고 마법의 숲은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전설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고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속 빛을 찾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들판과 높은 산들이 펼쳐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밭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도와 농작물을 가꾸곤 했습니다. 루이즈는 황금빛 기장을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왠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산책을 하러 혼자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 숲에는 전설에 따르면 마법의 구름이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름은 착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곤 한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구름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루이즈는 숲속을 거닐다가 갑작스러운 바람과 함께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점 빛의 근원지에 다가가자 그녀는 정말로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워서 루이즈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땅에 닿자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지혜로운 할머니처럼 보이는 구름의 여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고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여왕은 루이즈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노래는 우리에게까지 들렸단다. 루이즈, 너의 착한 마음을 보답하고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루이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구름의 여왕은 부드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하얀 진주로 가득한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 진주들은 내가 마음을 다해 소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선물이란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행복 대신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며 그 대가는 다른 사람들과 나눔에 있다. 루이즈는 깊이 고개를 숙여 구름의 여왕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진주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더욱 아름다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 덕분에 서로에게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이렇게 루이즈는 자신의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마을까지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라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밤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